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빔테크에서 나온 스마일빔 BT720W, 바로 미니 빔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세요.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프로젝트로 영상을 보면 또 분위기도 나고요. 확 다르죠. 그러면 이런 미니빔이 제가 자취할 때마다 있었으면 저는 아마 탔을 겁니다. 그렇지. 네. 그거 있으면 여자친구, 물론 여러분 여자친구 없겠지만 그래도 데려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화면만 그렇죠. 예. 극장에 대한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있고. 형철이도 이거 보고서 이거 하나 사야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음. 집콕 시대에 요즘에 넷플릭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모바일, 태블릿을 보는 것도 좋지만 주원 형 얘기대로 축구나 영화 같은 건 큰 화면에 맛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니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S티급 화질이고요, 성능 좋고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사실 프로젝트가 좋은 걸로 가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비쌉니다. 그렇지. TV랑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면 가성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없이 USB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USB가 꽂아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딴 거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제 USB에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때? 심플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캠핑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벽 같은 데 쏘면 되거든. 네. 무상 AS 1년까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스마일빔 BT720W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형철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0대1로 첼시가 이겼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2차전에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림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팬들 반응도 좀 갈리더라고요. 예. 지금 요즘 성적이 너무 부상자들이 안주가, 많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폼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도 제법 그렇지. 있고 불운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것도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너무 소극적으로 나왔다. 나는 전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어막자. 근데 후반에 조금 더 시메오네 감독이 누군가를 교체를 한다거나 코레아 같은 선수를 좀 안 좋았으니까. 그쵸. 근데 골을 먹히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교체를 막 하고 그 이후에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 그리고 후반 막판에 비톨로 넣은 거. 그거 비톨로는 왜 기권한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신중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랑 너무 과하게 신중했다. 네, 그리고 시메오네가 항상 토너먼트에서 똑같은 패턴의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아틀레티코 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시는 목소리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어떤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팀들이 올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쵸.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내일 아탈란타인데 그렇죠. 영주 형이 아탈란타가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주 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늘 이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주 형이 파리랑 바르셀로나 그거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이길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바로 반대로 졌죠. 그거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전히 송영주의 어떤 그 파워가 맨파워가 있다. 예. 오늘 레알 마드리드한테 희망이 되겠네요. 네. 어우. 우리 바르셀로나 팬 영주 형님께서 라이벌 팀을 한번 네. 라리가 팀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뭐 챔스 얘기도 방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챔스뿐만이 아니라 유로파리그, 그러니까 UEFA 대항전에서 라리가가 사실 여전히 UEFA 계속 1위예요. 그럼요, 독보적이죠.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PL 팀들이 또 유로파리그까지 같이 합치면 이 라리가의 어떤 위험을 쫓아가려면 아직 많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쵸. 이번 시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라리가 팀들이 좀 부진합니다. 네, 일단 성적부터가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유로클럽 대항전의 이 회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의 파리 생제르맹전 대패가 있었죠. 그렇죠. 1대4 대패. 지금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팀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카디스한테 또 이제 비기는 것도 그랬고 랑글레 그 개통 싸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주원형이란다. 그 영주 형이 네. 어제 SL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다가 캠핑을 가서 자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잠꼬대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형수가 깼대요. 형수님이 뭐라고 했냐? 랑글레 그랬다가 형수님 진짜 깼대. 그래서 뭐냐고 막 그래가지고 SL에서 여러분 히든물 SL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네. 요즘 영주 형님 FM 하시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개 답답하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좀 기다려드려야죠. 예. 이제 여러분 영주 형이 소학교를 다니던 분입니다. 책가방이 아니라 책보에 책을 싸갖고 다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팀 밸런스라든지 공격의 기조라든지 너무 바르셀로나는 점유 위주 축구를 하다가 롱패 전환을 한다든지 빠른 템포로 올라가야 할 때를 놓치고 결국 그러다
나오니까 메시까지 아래로 내려오고 팀의 밸런스는 더 깨지고 여기에 이제 공수를 외워줘야 돼 미드필드의 기동성까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그런 가운데 결국 1대4 대패를 당했으니까 2차전 반응은 어렵겠다라는 쉽지 않죠. 예, 반응들이 좀 많죠.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비야전, 네. 세비야의 이제 도르트문트전 2대3 패배가 되는데 한 골 차기 때문에 사실 2차전 결과를 지금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비야가 뒤집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패배가 충격적이었던 건 세비야는 리그 13경기 10승 2무 1패였고 엄청 좋았단 말이야. 반대로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파브리 감독 떠나서 오히려 임시 감독 체제에서 그렇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경기 4승 2무 4패. 리그 레이스만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세비야가 훨씬 좋죠. 근데 세비야가 홈에서 원정골을 무려 3실점이나 했으니까 물론 이 경기 막판에 어떤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그래도 동점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3실점 그쵸. 크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밸런스가 더 네. 괜찮은 모습이어서 후반전에 세비야가 9대2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미드필드 기동성도 맞추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세 번째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오늘 중계를 했는데 어쨌든 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불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배를 야 라리가 1위 팀이 이렇게 힘을 못 써?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아 그거는 이제 좀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 축구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할 때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일단 아틀레티코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코로나 코로나도 부상. 많고. 그리고 이미 아틀레티코는 지금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벌써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 실점하고 있는 게 오래됐어요. 이미 8경기 연속 실점이에요. 맞아요. 이번 경기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1월 말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한 경기를 아틀레티코가 더 치른 상황에서 10점 차였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경기 수에 3점 차거든요. 경기 수가 하나가 모자란 네, 건데 마찬가지로 한 경기가 알레티가 모자르죠. 근데 3점 차야. 그러니까 7점을 따라온 거야.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알레티도 지금 이제 라리가 1위 자리 유지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상황인 거죠. 모자란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겼다 칩시다. 6점이면 4점권입니다. 그리고 그럼 3월 아틀레티코 예. 마드리드가 좀 장담하기 어려워요. 3월 초에 또 마드리드 더비가 그래.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뒤집히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선수들이 불안한데 이 생각들이 머리에 퍼지는 순간부터 팀의 어떤 분위기나 밸런스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무엇보다 유슈팅이 첼시전 0개였으니까 이거는 좀 공격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패한 건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였고요. 유로파리그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있었죠. 근데 나는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크게 졌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는데 이 정도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건 없지만 팽팽하겠거니 싶었지만 결과가 0대4였습니다. 알과실 감독의 전술이 솔샤르한테 간파를 당한 경기였는데 솔샤르가 전방 압박 그리고 압박에 풀렸을 땐 4-4-2로 내려앉아서 한쪽 측면에 좋게 섰던 거. 여기에 솔샤르가 라인을 올리니까 뒷공간 공략을 무기로 준비해서 맨유가 분명 맞춤 전술에서 이겼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라리가의 자존심을 살렸던 건 딱 두 팀이거든요. 그라나다. 그리고 에메리 감독. 비아레알. 네, 비아레알까지 이렇게 두 팀인데 결국 현재까지 라리가 팀의 유럽클럽 대항전 토너먼트 성적이 2승 4패고요. 그러니까 라리가답지 않다라는 느낌. 저는 UEFA 대항전에서는 어릴 때 예전에 축구 볼 때도 저기는 너무 세다. 그쵸. 항상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그때 축구는 못 봤지만 바르셀로나 유니폼만 봐도 막 되게 와 하던 시절이 그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UEFA 대항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6강 1차전, 32강 1차전에 이랬지만 여전히 UEFA 개수로 따진다면 라리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경기를 이제 치러야 돼 2위 팀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고 1위, 3위, 4위, 5위가 나란히 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그라나다와 비아레알은 조금 아랫순위였는데 맞아요. 오히려 이기는 결과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내일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아탈란타가 또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단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죠. 네. 부상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라리가의 마지막 희망이 된 레알 마드리드가 내일 아탈란타 원정을 떠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아탈란타도 세리아 팀 지금 챔스 전패 중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도 지금 라리가 팀들 챔스 전패 중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의 어떤 대결. 네, 내일 멸망전인 거죠. 아무래도 분위기 좋다는 게 아탈란타가 뭐 계속 좋다는 게 아니라 당장 또 나폴리를 잡고 그랬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한번 때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일 레알의 결과가 어떻든 분명 라리가 팀들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을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는 좀 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좀 내 느낌에 봤을 때는 좀 약간 팀들이 리빌딩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다라고 해야 되나?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쪽이 세대 교체를 제대로 못했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해요. 네, 보면은 최근에 바르셀로나도 영입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유 진짜 많죠. 그쵸. 당장 1억 유로짜리 3명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 사실 그리즈만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적료 생각하면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금을 회수한 선수들도 있긴 있었어요. 뭐 말콤이라든지 이런 말콤, 선수들도 네. 있었지만 사실 이 선수들도 영입을 할 때 단순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실패 성공을 따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스쿼드의 중간다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주전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리빌딩의 일원으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원들이 지금 나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쿠티뉴랑 덴벨레는 여전히 팀에 있으니까 처분도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은 없고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이죠. 리빌딩이 좀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부분 단연코 최고 주장이 아자르가 있잖아요. 요비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오드리오 솔라 같은 선수도 분명 저렴하지 않은 금액을 썼지만 지금 실패한 사례라고 봐야 되는 이유. 어린 선수들을 최근에 좀 샀잖아요. 네. 비니시우스나 호지고 이런 선수들은 저는 좀 더 지켜봐도 된다고 보이는데 이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극하모니? 근데 결국에 그들이 나와야 경기가 잘 풀리는 거. 아직도 벤제마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입 공격적으로 뭔가 데려왔는데 그게 제대로 좀 녹아들지 못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팀들 대비 똑같은 상위권 팀인 아틀레티코는 상대적으로 영입 수완이 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트리피어 이번에 에르모소 그럼 되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주앙 펠릭스가 잘하고 있는 건 맞으나 워낙 너무 많은 금액을 썼던 바이엇이 선수이기 때문에 비쌌죠. 그렇죠. 이 선수는 이제 미래를 보고 난 이 돈을 네. 지불했다고 봐요. 뭐 그런 건 그러니까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르마가 완전 똥망이었지. 네. 근데 르마가 오래 살아나면서 그쵸. 괜찮아진 것도 있는데 이전에 몇 년간을 보면 공격진을 새로 영입하기 위해서 들인 돈 대비 좀 잘 안 좋았는데 난 수아레즈는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역할 해주고 있고 페릭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전 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네. 않나. 왜냐면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영입 리빌딩의 사례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쉬운 부분은 또 없지 않다. 네. 공격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리빌딩 시기를 더 일찍 잡았을 수 있었지만 어. 놓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 실패라고 봐도 무방한 사례고 아틀레티코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세 팀 다 애매한 단계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팀들이 이제 실패 타격을 메우기도 전에 코로나 변수까지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선수들을 매각하는 것도 어렵고 영입하는 것도 어려워요. 일단 나는 사실 슬롯이 비어야 아이템을 꽂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슬롯을 비우기에는 이 잉여 자원들 처리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영입은 못했고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매각도 어려워, 사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팀들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적료는 높아져.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결국은 더 애매해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빅클럽들도 야 너네 리빌딩이 잘 안 된 거니까 너무 노장들만 있거나 너무 어린 선수만 맞아. 있거나 팀이 극과 극이니까 그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진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특히나 좀 그 부분이 좀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라리가 부진의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라리가 팀들의 전술적인 유행 기조가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 조금 거리가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리가 팬분들이 계속 경기의 긴장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보면 예전에 남자의 팀이라고 불렀던 라요 바이카노. 바이카노. 예, 저도 이 라요 바이카노는 그 특유의 팀 컬러 때문에 예. 기억이 좀 많이 하게 되는 팀인데 라리가는 과거 라요 바이카노처럼 재미있게 축구하던 팀들이 광등되어 왔던 사례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압도적 최상위권 팀이 분명 늘 존재했던 리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그거라고 봐요.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 시메오네가 두 줄 수비 4-4-2를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게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이 우승을 시켰으니까. 근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4-4-2로 내리자. 예. 나는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냈던 감독이 마르셀리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녹아냈던. 그러니까 그래서 라리가 팀들이 예전에 유로파에서 이거 라리가를 다 보지 않는 경우에 얘는 뭐야? 그 존나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네. 그런 팀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좀 없어지는 느낌? 4-4-2의 수비 위주의 팀들의 어떤 그런 전술들이 좀 많은 느낌은 있다. 그렇죠. 약간 예전 라리가 트렌드하고 다른 거죠. 막상 시메오네는 이제 리그가 갑자기 4-4 유행하니까 본인은 3-5-2로 타입해버렸는데 근데 좀 오랜만에 아틀레티코에서 저는 좀 칭찬할 부분을 많이 조명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어쨌든 시메오네 감독의 그런 사례가 분명 영향을 미친 것도 있긴 할 겁니다. 여기에 앞서서 라요 바이카노처럼 어느 정도 승격했던 팀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던 게 라리가기 때문에 실리를 선택해야 살아남거든. 그렇죠. 결국 생각이 드는 건 수비 쪽이고 여기에 더해서 압도적 최상위권 팀이 늘 존재했던 리그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열악한 팀이 생각할 수 있는 원초적인 아이디어는 수비입니다. 수비죠. 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도 수비적인 아이디어가 수비에 이거거든. 그렇죠.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이유는 타 리그 대비 중위권 아래 팀들의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코로나까지. 이거는 나는 사실 PL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PL은 지금 경쟁력이 점점 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돈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돈이 쏠리는 데는 이거는 압도적이야. 그게 스포츠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돈이 이쪽에 쏠리고 그다음에 중계권료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쓰는 돈이 나는 처음에 로드리고 리즈 난 뭐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로드리그가 어쨌든 발렌시아에서 그쵸. 스페인 대표팀 승선하는 선수인데 유럽 클럽 대항전도 나오고. 리즈는 승격한 팀이란 말이야. 거기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져. 대체적인 지출이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지도자들도 다국적 감독들이 어쨌든 모여와서 그동안 우리가 공공재라고 불렀던 감독들의 자리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전술적인 명장들이 PL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거든. 그렇죠. 상위권 팀들이 이렇게 사례만 남겨놔도 그렇죠. 당연히 그 아래 팀들도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팀들이 쓸 수 있는 옵션도 수비에만 한정이 되니까 라리가 팀들이 사사히 수비 축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렇게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는 분명 사사히 지역 방어 기반의 수비 축구가 좀 대세를 이루게 됐고 전력 우위인 팀은 공격만 두들기고 전력이 열세인 팀은 무조건 수비 일변도의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대항전에 가서 타리그 팀을 만났을 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죠. 그쵸. 다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1차전이 끝나고 이야기라는 거기 때문에 2차전에서 또 쫙 다 이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전술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UEFA 개수에서 그리고 UEFA 대항전에서 라리가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어떤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챔스뿐만 아니라 유로파가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유명한 팀들 위주로 보기 마련이잖아. 근데 밑에 보죠? 그러면 여기도 올라섰나? 근데 라리가 팀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 팀들이 이 점수들을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조금 이릅니다만 한번 그래도 이 정도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좀 이른 타이밍에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스타의 저주가 역으로 통하는 거죠. 1차전 끝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라리가 팀들이 맥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 왜냐면 라리가 팀들이 예전에 이게 이른바 눈정화되는 경기들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차전 끝나고 만들어서 2차전에 긴장감을 준다는 약간 의미로 과연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2차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